백년생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손해없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만 65세가 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신 김영수 씨는 2개월분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급이 한 달까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던 돈을 절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해서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하는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날리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청 시점 하나만 잘못 잡아도 첫 달부터 손해가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생일이 다른데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한 분은 조기 신청이 되어버려서 그 기간 동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점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잘 아신다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재산 2천만 원 기준선입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딱 이 선을 넘는 순간 소득 환산액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 1990만 원 있으시면 금융재산 공제를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환산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이 2,100만 원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천만 원을 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환산이 적용됩니다. 이 1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에서 매달 약 3만 원이 감액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금을 2,100만 원 보유하고 계신 이철민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금액보다 월 3만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딱 100만 원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철민 씨는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을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금융재산 2천만 원 기준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그 초과분 때문에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CMA, 주식, 펀드 전부 합산됩니다. 본인 명의 금융자산 전체를 다 더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 금융재산까지 합산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시면 매달 몇만 원씩, 1년이면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손해는 기초연금을 받는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10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기준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을 모르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내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 땅,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 정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 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감액률 20%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40만 원에서 20%가 감액됩니다. 40만 원의 20%는 8만 원으로 각각 32만 원씩 받으십니다. 단독으로 한 분만 받으시면 40만 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합쳐서 64만 원입니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각자 만액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부 감액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총액은 더 많습니다. 다만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 가구보다 적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 2026년 최대 지급액 저소득층 40만 원, 일반 수급자 35만 원 선, 부부 감액률 20%. 지금까지의 내용만 기억하셔도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알아도 실제로 신청할 때 착각을 해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거나 신청을 해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탈락하면 영영 못 받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떨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초연금이랑 인연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5세 때 신청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이니까 3만 원 초과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일을 그만두셔서 근로소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어 247만 원 이하가 되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는데 그 돈을 생활비로 쓰시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 다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선정 기준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 정액이 235만 원이어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이 247만 원으로 높아져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인데도 기준이 올라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시면 최대 5년간 소득과 재산 변동을 관리해 줍니다.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착각은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안 들어간다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전세 보증금 1억이 있으시면 그 1억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1억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로 사시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으시면 그것도 재산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내야 합니다. 이 착각이 가장 흔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신청할 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 조정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숙 씨가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김영숙 씨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셨습니다. 60세 때 조기 수령을 신청하셔서 5년째 받고 계신 겁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고 계셨고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김영숙 씨는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알아보니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김영숙 씨의 경우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이 상당히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김영숙 씨가 국민연금을 60세에 조기 수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시면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 시기인 65세에 받으셨으면 월 70만 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하셔서 30% 감액돼서 월 50만 원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감액은 실제 받고 계신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정상 수령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숙 씨는 실제로 월 50만 원을 받고 계시지만 기초연금 감액은 월 7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더 많이 감액됐습니다. 만약 김영숙 씨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정상 수령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 감액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겁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주남 씨가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한주남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월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한주남 씨는 상담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상담사가 말씀하시기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었는데 이미 받고 계시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주남 씨는 미리 알았더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받기 시작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손해는 계속 누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정상 수령할지, 연기해서 수령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총액으로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게 기초연금까지 고려했을 때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계산해 드립니다. 이 상담을 만 65세 되기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는 늦습니다. 특히 조기 수령을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시면 국민연금도 줄어들고 기초연금 감액도 더 크게 적용됩니다.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생각하고 계시면 반드시 기초연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조기 수령해야겠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하나 잘못 잡으시면 매달수 10만 원까지 손해를 보십니다. 이 손해는 평생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다가 나중에 차를 바꿔서 받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만수 씨는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소득도 별로 없으시고 재산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타고 계신 차량의 가액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에서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소득인 정액이 크게 올라가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 가액 4,200만 원 전체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어 선정 기준액을 크게 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게 된 겁니다. 이만수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다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는 필요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자식들 집도 가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면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차를 바꾸시기로 하신 겁니다. 4,200만 원짜리 차를 팔고 3,800만 원짜리 차를 사셨습니다. 400만 원 차이입니다. 차 성능이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다만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된 차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이 3,8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기준 이하입니다. 고급 자동차가 아니니까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로 소득 환산됩니다. 3,800만 원의 4%는 152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2만 6천 원 정도입니다. 고급 자동차일 때는 차량 가액 전체 4,2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월 12만 6천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만수 씨는 매달 35만 원 정도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차를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을 1년이면 회수하십니다. 이만수 씨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탈락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차를 바꾸셨으니까 6개월분은 손해를 보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4년 이전에는 배기량 기준도 있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면서 배기량 기준이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단 4천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되기 전에 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가시면 차량 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에 가깝거나 넘으시면 차를 바꾸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가 꼭 필요하시고 기초연금보다 차가 더 중요하시면 그대로 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시면 차량 가액을 4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차를 바꾸는데 비용이 들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금방 회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받으시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아깝습니다.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차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점검하셔야 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 실수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생일이 2월 15일이면 1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림을 설정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그 기간만큼 돈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십시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가깝고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소득인 정액 모의 계산을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해보십시오.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 정액이 계산됩니다.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량 가액을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차량 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차량의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4천만 원에 가깝거나 넘으시면 차량 교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조정하시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생일을 확인하고 각각 신청 일정을 따로 체크하십시오. 배우자와 생일이 다르면 각각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남편 생일이 1월, 아내 생일이 7월이면 각각 그 달의 한 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함께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생일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여섯 번째, 본인 및 배우자 금융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십시오. 본인 명의 예금, 적금, CMA, 주식, 펀드 전부 합산하고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도 전부 합산해서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전세, 월세 사시면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이것들을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셨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당하십니다. 재산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신청할 때 편합니다. 여덟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는지도 상담 받으세요. 만 65세 되기 전에 미리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신청 서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실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과 차량 가액은 미리 확인하시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당일에 가서 이걸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손해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만 신청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같이 확인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입 조건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시면 노후 소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재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전에 기초연금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이 정말 없으시고 재산도 거의 없으시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쳐서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생계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물어보세요. 저는 생계급여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신청 후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신 다음에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으면 신고하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았으면 신고하세요. 차를 바꾸셨으면 신고하세요. 배우자가 사망하셨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해외로 장기 체류하시면 신고하세요. 이런 변동사항을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과다 수령하신 금액을 환수당하실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전화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이곳에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보다 이런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노후 소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준 핵심 숫자 3가지입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부부 감액률 20%입니다. 이 3가지 숫자만 기억하셔도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입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소급이 한 달까지만 됩니다. 지나간 달은 영영 못 받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면 두 달이면 70만 원입니다. 신청 시점 하나 놓치시면 수십만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셋째, 오늘 당장 할 행동 2가지입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달력에 표시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인 정액 모의 계산해 보세요. 이 2가지만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든 다른 복지제도든 비슷한 정보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기준은 이겁니다. 신청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소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2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제도는 대부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소급이 안 되면 그 기간도는 영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제도든 신청 시점과 소급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생일 한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금융재산과 차량 가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손해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 신청할 때도, 자녀분들이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해 드릴 때도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두시고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비슷한 복지제도 정보도 계속 올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생활연구소였습니다. 백년 인생, 손해 없이 사실 수 있게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하루 되세요.